오늘 영상에선 국내에서 배당을 많이 하고 있는 배당주 순위 요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배당금 높은 주식과 그 주가의 관계, 그리고 제가 실제로 배당금을 받았던 그 내역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뀐 이후 주가가 6거래일 연속 이제 오르다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네요. 투표일 전부터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돼서인지, 아니면 이제 워낙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당선 전부터 요때가 이제 그 투표일이었거든요. 투표일 이후 계속 올랐지만은 그 이전에도 계속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스피 지수가 5천 갈 거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직접 코스피 200, 코스닥 150 ETF 상품을 투자 내역을 공개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인 같은 경우에 특정 종목을 이제 투자하는 거는 금지가 돼 있지만, 이렇게 지수나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ETF에 2천만 원, 코스닥 150 ETF에 2천만 원, 그리고 코스피 200 ETF를 매달 100만 원씩 5년간, 그러니까 임기 끝날 때까지 이제 매수하는 걸로 해서 총 6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 하면 한 1억 원 정도 되네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2600에서 지금 2900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수 수익만 충실히 반영됐다고 하면은 벌써 한 며칠 만에 10% 이상 수익이 발생하신 겁니다. 오, 한 일주일 만에 10%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투자했던 4천만 원에서 지금 벌써 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계산입니다. 물론 이제 정권 초반에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서 더 올라가는 걸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당선 이후 주가 조작한 세력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주가를 조작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면은 단돈 1원이라도 가져갈 수익을 얻을 수 없게끔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패가망신을 시키는 이런 제도를 이제 두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가 조작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지 않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자사주를 보유하는 거는 사실 제도적으로도 이게 그 이유가 없거든요. 보유해야 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경영권 문제나 이런 게 생기면 자사주를 이제 이용해서 편법으로 그 경영권을 이제 그 어떤 지배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정상화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배당률 35% 이상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오늘은 이 배당률 35% 이상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이것 때문에 이 회사들이 더 많은 배당을 한다. 그러면은 배당주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배당 주식의 매력, 예전부터도 저는 주변에 투자 초보나 이런 분들 있으면은 다른 거보다는 꾸준히 배당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장기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어느 시장에서도 수익을 결국엔 낼 수밖에 없는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을 이제 선택해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 시장은 주가 조작이나 물적 분할, 최근에 이제 계엄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기업 실적보다는 시장 투명성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배당률이 높은 회사에 세금 혜택 카드까지 꺼내고 있어서 배당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이제 매우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배당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 이걸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최근에 금융 관련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당 종목 하면은 상위에 대부분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은행, 증권사, 특히 증권사가 배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엔 지금 금융지주로 합쳐졌는데, 메리츠 같은 경우에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보험사들도 배당을 많이 하고 있고, 요런 이제 금융주들이 최근에 이제 가격이 오른 거 보면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배당금은 기업 실적과 회사의 배당 성향에 따라 결정되지, 주가 자체는 사실 배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작전 세력이 주가를 아무리 올린다 해도 이 회사의 배당금을 더 많이 주지도 않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주가는 아무런 연관이 없죠. 배당주는 일반 주식에 비해서 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장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이거는 좀 시세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면, 만약에 한 주당 10만 원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매년 만 원씩을 배당받는다. 이러면은 이 회사의 시가 배당률은 10%가 되는 겁니다. 10% 시가 배당률이면 상당히 높은 회사죠. 주가가 만약 떨어져서 5만 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이제 주가는 5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실적은 꾸준하게 유지가 돼서 배당을 동일하게 한다, 전년과. 그러면은 만 원이 배당된다면 시가 배당률은 20%로 올라갑니다. 아니, 보유만 하고 있으면 연말에 20%씩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이 주식을 사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지고 배당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회사는 더 이상 떨어질 요인이 없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르게 되면은 더 빨리 오를 그 동력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다. 그러면은 시가 배당률 자체는 배당금은 만 원을 동일하게 받지만 배당률로 보면은 시가 배당률이 5%로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가격이 2배나 오르면서 시세 차익이 발생했죠. 이런 걸로 이제 좀 손실을 좀 복구할 수 있는, 수익은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을 좀 복구하는 의미가 있고, 수익이 났을 때는 배당률은 낮지만 대신에 시세 차익이 그만큼 발생하는 요런 이제 성격의 주식이 배당주입니다. 미국의 경우 뭐 30, 40년, 50년 이상 매년 꾸준히 배당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죠.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서 배당금도 받고 매매 차익도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오르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수익률로 계산하면 실제로 엄청난 이제 그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꾸준히 배당하고 가격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이제 우량 종목 중 하나죠.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배당. 그리고 둘째, 자사주 소각. 자사주를 시장에, 회사에 이제 이익금이 만약에 이제 뭐 100억 원이 남았다. 그래서 이 이익금 중 50억을 가지고 시장에 있는 주식을 사서 50억 어치를 없애면 전체 이 회사가 이제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만약에 500억이다. 근데 50억 어치를 사서 소각을 했으니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450억으로 떨어졌죠.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이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다.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돼. 500억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간다 해도 이만큼을 이제 주주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것은 전체 유통 물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그 이익을 주주들이 가져가는 그런 방법인 거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걸 이제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의 성장을 지금 주주와 함께 하고 있죠. 회사 성향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애플은 장기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도 많고, 그 투자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뭐 계속 주가도 오르고 배당금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은 투자자가 몰리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애플 시가총액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을 합친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애플이 조금 더 높거나 지금 이럴 정도로 이제 애플 가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아무리 이제 많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이제 인정한다 그래도 한국 주식시장 전체하고 애플 하나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좀, 근데 이제 시가총액은 그렇게 비교를 해도 될 만큼 애플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높아진 그런 기업 가치에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이렇게 이제 요소요소에 숨어 있는 겁니다. 국내 종목들은 주주 배당에도 인색하지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의 이익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는 주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나 오너 일가, 이 사람들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사주는 소각을 해야 주식수가 줄고 그로 인해서 주식 가치가 오르고, 자사주 소각 이제 공시가 뜨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실제 오너 또는 대주주가 필요할 때 이용하기 위해 그냥 남겨두니까 이익이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소각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배당주를 선택할 때는 전년 시가 배당률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배당을 하고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한 해에 바짝 이제 뭐 이익이 많이 났다고 배당을 왕창 하고 그 다음부터 배당을 쭉 안 한다 그러면 이건 배당주가 아니죠. 꾸준한 배당은 꾸준한 실적으로 이제 뭐 받아들여도 될 만큼 배당하고 실적은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이익이 났다고 배당 한번 왕창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이 회사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구나 하고 매수했는데 다음 해부터 뭐 실적이 좋지 않아지거나 아니면 배당을 뭐 이익이 있어도 뭐 내년에 투자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 배당을 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이런 회사는 배당 성향이 좋지 않은 뭐 이제 이런 회사로 이제 분류할 수 있겠죠. 2024년 기준 시가 배당률 1위부터 50위까지 종목들을 보면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종목들이 많죠. 이 종목에서는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 실제 이제 그냥 일반 종목에서는 한샘이 가장 많은 이제 시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호전기, 이크레더블, 뭐 요런 현대자동차,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금을 더 많이 주는 이런 형태의 주식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기 위한 투자자들은 우량주 매입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쭉 보시면은 뭐 실제로 이제 많이 들어본 회사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하고 있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지홀딩스다 그러면은 배당을 8.4% 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뭘 봐야 됩니까? 과거에 이제 얼마나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었냐? 이걸 이제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5년치를 봤는데 이 회사는 5년 동안에 매년 8% 정도 수준의 배당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 회사는 실적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 8% 정도의 배당률은 지속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고 뭐 매입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물론 이 종목 자체의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들은 보통 성장주가 아니에요. 성장주는 그만큼 투자할 곳도 많고 돈이 들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사실 배당할 여력이 없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 이미 이제 기지국이나 이런 것들 다 설치해놓고 지금 현금을 그냥 걷어들이는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배당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뭐 배당을 안 하는 이유와 갖다 붙이려면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그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뭐 이름을 이제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익을 뭐 전체 이제 뭐 직원들 급여 주고 부동산 뭐 들어가는 임대료 내고 뭐 이제 가진 비용들 다 하고 나도 지금 이제 그 금융사들은 이익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 이익을 대부분 이제 배당하는 데다가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보유 지분도 많죠. 그리고 외국인들인 이걸 보유함으로써 배당금도 받고 향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제 좀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정상적인 이제 시장으로 가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겠죠. 종목명 중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이제 써 있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리츠, 즉 부동산 펀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빌딩이나 뭐 그런 시설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을 그 이제 뭐 아무래도 부동산이니까 수익은 임대료로 받겠죠? 임대료 수입의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상품이 이제 리츠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리츠에 보면은 백화점, 아울렛, 오피스 빌딩, 복합 상업시설 등 다양한 부동산이 리츠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개인이 사실 백화점에 투자할 수도 없고 대형 아울렛에 투자할 수도 없고 뭐 복합 상업시설이나 이런 데다가 개인이 투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리츠를 통해서 상장된 주식을 사서 이 임대료를 내가 이제 일부 배당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당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높죠. 1위 같은 경우에 16.6%에 이제 배당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수익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배당을 많이 하는 아주 수익성 좋은 상업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거나 요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상업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뭐 그 가치가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리츠로 상장된 저런 뭐 그 가치들도 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아마 지금 매매가 안 되고 공모했을 때 공모로 할 때 이제 샀던 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아마 실제로 배당금을 저렇게 받고 있으니까 유통되는 양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 물류센터, 대학 기숙사, 통신시설 뭐 이런 것들을 상장해 놓고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투자자들과 나누고 있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상품들도 있고 이런 상품들에 지금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상장돼서 배당을 한다 그러면은 뭐 10년, 20년 된 그런 이제 어떤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배당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어쨌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치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묻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미국장도 좋겠지만은 국내장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배당주를 직접 매수하는 거, 배당주 펀드를 매수하는 거, 그리고 배당주 ETF를 매수하는 거.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세 번째 방법은 주식시장에서 그냥 주식으로 사면 됩니다. 배당주 펀드는 증권사에서 배당주 펀드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매달 아니면은 일시금으로 얼마를 넣어놓고 그걸로 이제 그 주식을 여러 이제 펀드에서 구성된 다양한 주식을 담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특히 그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이런 장기 상품을 투자할 때 배당주 펀드 매수를 제가 많이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도 방어적인 성격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배당금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계속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주가가 좋을 때는 당연히 이제 배당을 많이 해주는 그런 회사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이 높으면 이런 회사에 만약에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퇴직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부동산 임대소득과 비슷한 배당주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는 주가 상승으로 뭐 수요가 크게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때문이라도 배당주 투자는 장기간 아주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내 주식 대부분을 정리하고 지금 2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좀 골프존입니다. 저도 이제 보면은 참 이렇게 그 손절이나 이런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보유하면은 어쨌든 좀 생각보다 더 오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배당받을 목적은 아니었고 해외 스크린 골프 사업에 이제 기대를 걸고 이제 보유했는데 정작 이제 해외 실적은 뭐 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당 배당을 꾸준히 받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위안이 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배당금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닥에서 네 번째에 골프존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는 기아자동차고 그 다음이 이제 삼성전자네요. 근데 삼성전자, 기아자동차는 이렇게 많은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주식이 그만큼 많이 발행이 돼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상위 50%에는 이런 회사들이 이름을 못 올리고 있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매년 배당을 3% 이상 꾸준히 하고 있는데 2024년은 골프존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시가 배당률은 5.6%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위안이 됐죠. 2024년에는 제가 이제 손실을 봤거든요. 배당 성향도 25%에서 48%로 뭐 그래도 꽤 괜찮은 이제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이제 배당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배당금은 대체로 뭐 크게 변하진 않고 뭐 한 4,000원, 4,500원 선을 이제 유지한다고 하지만은 배당 수익률로 보면은 3%, 3.8%에서 5.6%로 차이가 좀 나고 있죠. 그리고 배당 성향을 보면 배당 성향이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이익의 반을 배당금으로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주가가 높았던 2021년에는 2.1%까지 이제 낮아지기도 했는데 그때를 제외하면은 대체로 은행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낮아진 2023년, 2024년에는 배당률이 뭐 꽤 높았습니다. 뭐 5% 이상이면 사실 지금은 그럼 뭐 소소하죠. 5%에 매수했던 주식을 2021년 19만원까지 올랐을 때 그때 익절해갖고 사실 수익을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주식인데 요때 당시에 제가 이제 뭐 장난말로 요때 이제 거둔 수익률로 앞으로 평생 골프존 비는 나는 벌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물론 뭐 모수 그 투자금 자체가 아주 크지 않아서 뭐 그 정도는 좀 오바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인데 7만 원대까지 떨어진 다음에 다시 매수했는데 지금은 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파란색이죠. 몇 주 되진 않지만 2024년 배당금도 2025년 4월 10일 날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당 4,000원씩 지급이 됐고 총 16만 원의 배당금을 입금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골프존 배당금 입금 4월 10일 날 16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이 배당금은 2024년 12월 말일에 결정된 이제 배당락을 기준으로 지급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금 그게 지급까지 한 4개월 정도 연도가 끝나고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물론 배당금 지급 시기는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게 뭐 한두 달 정도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15.4%의 세금을 제외하면은 한 실제 배당금은 13만 5,360원 정도를 이제 받은 셈이 됩니다. 배당주 뭐 꽤 괜찮죠? 지금 서울 상가 부동산 임대 수익이 3%도 안 됩니다. 상가 보유하고 있으면은 공실 위험도 있고 세금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임대 수익이 3%도 안 되는 이런 이제 부동산이 지금 천지빛깔이에요. 최근 자영업 경기 침체로 공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제 과거 부동산에 대한 경험으로 올인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뭐 주택은 그나마 이제 서울 시내 지역이나 이런 몇몇 지역은 좀 버텨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상가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영업이 지금 또 이래 갖고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 공실들이 조금씩 찰 수 있겠지만은 지금 질식산업센터 이런 데도 지금 공실 때문에 망해 자빠지는 데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이 뭐 텅텅 비어 있으니까 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꼬마 빌딩에 그런 오피스층 2층, 3층, 4층에 있는 이런 공실들은 지금 몇 년째 비어 있는 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린 지나다니면서 1층의 빈 상가들을 이런 것들만 눈에 보이지만은 그 위에 남아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빈 공실들도 전부 다 이제 지금 건물주들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 인구구조 변화,
친환경과 같은 장기간 성장할 종목 중에 배당 성향과 배당률이 높은 회사를 장기간 보유하면 부동산 성장기에 건물주 같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때는 뭐 인구도 늘어났고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 쏠림 현상도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택 수요가 부족했고, 그리고 과거 오래된 주택을 새로운 아파트나 이런 그 주거 환경을 이제 바꾸는 이런 수요가 같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실 수요가 공급을 항상 초과하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가 없었죠. 근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노후 자금 마련이나 이런 아니면은 이제 지금 앞으로 시세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있는 물량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부동산을 매수해서 뭐 어떤 수익을 올리겠다? 굉장히 위험한 투자 같습니다. 임대료를 받으며 건물 가격도 올랐던 것처럼 배당을 받으며 주가도 오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종목이 중요하다는 거.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이 끝난 회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회사들이 다시 이제 신사업이나 이런 걸 이제 벌려가지고 또 다른 이제 수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종목에 대한 이해도는 좀 높이셔야 된다는 거.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주가도 오르고 배당금도 오르고 이런 행복한 시나리오가 완성되려면 이제 국장도 주주 돈 빼먹는 ATM에서 진짜 주주로 대접받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됩니다. 뭐 이번 정권에서 강력히 정상적인 주식시장을 이제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권 초기부터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